안녕하세요. 미니박사 오팀장입니다. 이 신형 모델이 이제 출시된 지도 2달이 훌쩍 지났는데, 많은 분들께서 신형 모델을 출고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미니 신형 모델을 좀 눈여겨서 보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고하실 때 보통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하는데, 설명을 잘 듣지 못하셨거나 혹은 차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출고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신형 미니쿠퍼 모델의 기능적인 부분들과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여기 준비되어 있는 차량은 컨트리맨 JCW 차량인데요, 아무래도 미니의 모든 기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차량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해서 세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차량을 운행하실 때 꼭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을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형 미니에 있는 모든 조작 방식들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이쪽에 도어 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은 당연히 이렇게 여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창문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앞창문, 뒷창문인데 이 버튼이 뭐냐,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뒷자리에 아이들 타는 경우에 뒷창문에 이제 락을 걸어서 뒷창문 작동이 안 되게 하는 버튼인데, 요거는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되고 다시 누르면 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사이드 미러를 접는 버튼은 요걸 눌러서 접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입니다. 왼쪽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요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반대쪽 사이드 미러도 동일하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숨겨진 팁을 하나 드리면, 주차를 하시다 보면은 사이드 미러가 조수석 쪽이 계속 이렇게 바닥을 향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사이드 미러가 망가진 게 아니고 이 버튼을 눌러서 반대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시면은 후진 기어를 넣어도 사이드 미러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 주차를 하실 때는 우측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바닥을 봐주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직각 주차, 후진 주차를 하실 때는 사이드 미러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깜빡이 버튼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살짝만 올려주시면 3번 작동 혹은 5번 작동하는 방식을 요 가운데에서 설정하실 수 있고, 끝까지 올리시면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반대쪽도 살짝 내리면 3번 작동, 끝까지 내리면 5번 작동,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토에 혹시 초록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오토에 초록불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야간에 운전하시게 되면 알아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행하시는데 라이트가 잘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오토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에 전구 표시의 3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설명할 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은 ACC 버튼인데요, 이 버튼도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통화 버튼, 음악 재생 버튼, 볼륨 조절 버튼인데, 볼륨 조절 버튼은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음악 재생이나 라디오 주파수를 찾으실 때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위아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파수를 찾아서 이렇게 눌러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음성인식 기능이고, 꾹 누르신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켜줘 라든지 운전석 온도 20도로 조정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객님 명령어에 맞춰서 차량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와이퍼 버튼입니다. 와이퍼 버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 오토입니다. 오토에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알아서 빨리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토로 세팅을 했는데도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좀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인다 싶으실 때는 가운데 다이얼로 와이퍼의 빠르기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오프의 선이 맞춰져 있는 거는 리어, 뒷유리 와이퍼 작동 방식인데, 요거를 돌려서 온으로 맞춰 주시면 뒷유리에 와이퍼가 나오게 되고, 맨 위, 맨 아래에 이거는 워셔액 노즐 버튼입니다. 끝까지 돌려주시면 뒷유리에 워셔액이 분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형 미니는 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모든 걸 통합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버튼들은 여기 하단부에 중복해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요 하단부의 버튼식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왼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운전자 어시스턴트와 구동장치 및 차체 기능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기본 세팅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자 어시스턴트를 들어가면 안전 및 경고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전 및 경고에서 정면 충돌 경고 기능은 항상 일찍으로 먼저 세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은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조향 간섭도 같이 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선 변경 경고 기능도 보시면 추가 경고, 그 다음에 조향 간섭, 방향 전환 시 경고, 이것까지 같이 켜주시고, 혹시나 주행하다가 이질감이 드는 경우에는 조향 간섭이나 방향 전환 시 경고는 꺼주셔도 무방합니다. 측면 충돌 경고 기능은 세팅이 당연히 되어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하차 시 위험 알림 기능은 추가 경고로 해주시고, 위험 감지 시 경고음도 같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내 차에는 기능이 꺼져 있다 그러면 같이 눌러서 켜주시면 되겠고, 주의력 어시스턴트는 민감함, 표준, 꺼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졸음 운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꺼주셔도 되고 민감함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주행 안정성이 제한될 경우 자동 비상 정지가 작동합니다. 기능도 켜주시는 게 좋겠죠. 속도 경고는 꺼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한 속도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제한 속도 초과 시, 이 차량은 일반적으로 도로에 표시된 표지판에 있는 제한 속도를 인식을 해주다 보니까 60km 제한 구간에서 제한 속도가 초과되게 되면 경고음이 뜨고 음향으로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도 이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하면은 꺼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관련된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도 제한 어시스트는 입맛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 속도 초과는 아까 말씀하셨던 제한 속도 경고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안전거리 제어 기능을 들어가 보면은 ACC 기능을 사용하실 때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가깝게, 중간 단계 멀게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중간 단계 정도만 설정을 해주셔도 충분히 차간 거리는 원활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는 항상 활성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시스트 뷰 같은 경우도 ACC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큰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ACC 기능을 제가 한번 시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기능에서 웬만한 기능들은 다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창기 때는 신호음, 보조장치 정보 표시 다 켜주시고, 후방 비상 브레이크 간섭 요것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후진 주차할 때 못 본 물체가 있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킹을 잡아주는데, 측면 비상 브레이크도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주차를 하시다가 내가 봤는데 자동으로 막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질감이 들 때는 그때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화면이 가면 주차보조 센서의 음량을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세팅값이 조금 많이 크다고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음량을 조금 줄여서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쭉 내려가면 출발 모니터링, 주행 구간에서 장애물이 감지된 경우에 강한 가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초기에는 조금 켜주시는 게 좋고, 전방 및 후방 경고, 후방 브레이크 간섭, 이런 안전보조 사양은 기본적으로 조금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주차보조선과 장애물 표시 알람도 같이 켜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스티어링 휠 피드백 기능은 차선 변경을 하거나 양쪽에 차량이 있을 때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할 수 있게 간섭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초창기 때는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자 어시스턴트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옆에 구동장치 및 차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진 자동 시동 정지 기능은 스탑앤고 기능입니다. 저는 스탑앤고 기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스탑앤고를 끄고 다니는 편이고, 이 오토 홀드 기능은 입맛에 맞게 켜주셔도 되고 꺼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미니에 새로 나온 기능이 이제 원격 시동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핸드폰이랑 차량을 한번 연결해서 시연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키는 일단 이렇게 키 2개, 카드키 하나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카드키부터 연결을 해드릴 건데, 카드키 연결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 보시면 전체 어플 중에서 키라고 써 있어요. 키를 들어가신 다음에 키카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제공되는 키카드를 스마트폰 자동 충전 트레이에 올려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카드 활성화만 눌러 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키카드를 가지고 차를 문 잠그고 열고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키를 이제 어플과 연결을 할 건데, 제가 핸드폰 화면도 같이 영상에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에서 이 미니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미니 어플을 다운받은 후에 회원가입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누르시면 핀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대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차대 번호는 운전석에 문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차대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 차대 번호를 어플에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차대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QR코드 스캔이라는 항목이 뜨는데, 이 QR코드 스캔을 눌러 주시고 여기 보시면 프로필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기서 미니 아이디로 로그인을 눌러 주시면 이쪽에 QR코드가 뜨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QR코드가 뜨게 되면은 한번 인식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식이 되죠.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차량의 미니 아이디가 점검되면서 하나하나 단계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자, 정우님 안녕하세요 하고 연결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여기서 차량 키 프로필과 연결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량에 여러 개의 차량 키가 있습니다. 지금 2개가 있죠. 이 2개 중에 하나를 밖에 빼놓고 하나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만 차량에 남겨두고 하나는 잠깐 밖에 두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 키가 바로 연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프로필 설정까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플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현재 연결 완료된 차량의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키 플러스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디지털 키 설치 눌러주시고, 차키 2개가 이번에는 모두 다 차 안에 있어야 되고요. 계속하기, 자, 체크박스 후에 페어링 시작을 눌러주십니다. 자, 동의 및 계속 눌러주시고, 삼성페이에 이제는 차키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설치를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이 차키 2개와 함께 이 카드키 그리고 핸드폰까지도 차키가 같이 되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휴대전화를 연 상태로 휴대전화의 하단을 자동차 트레이 가운데 넣으세요. 넣어볼게요. 자, 마스터키가 활성화됩니다. 배경에서 계속. 자, 삼성페이에 디지털키 추가됨 완료.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휴대폰과 페어링됨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실 게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공조기 버튼 있죠? 얘를 눌러서 여기 끝에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독립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데 요걸 눌러서 원격 시동을 꼭 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이랑 아니면 차키로 원격 시동 기능까지 한 번에 다 활성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조금 어렵고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연결을 한번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한번 다 같이 연결을 해서 편하게 다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기능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어플이 보여지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도어 및 창문을 들어갑니다. 도어 및 창문에서 접근 시 잠금 해제, 차에서 멀어지면 잠김, 미러, 접기 펴기 다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금 해제 시 전멸, 잠금 해제, 피로 변속 시 잠금 해제. 이거는 혹시나 뒤에 아이들 타는 경우 개문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는 꺼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일정 시간 후 잠금 이런 것들은 같이 웬만하면 다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디스플레이를 들어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높이, 회전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같이 나오는데 높이도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같은 경우도 살짝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회전도 내 몸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의 관리 차원에서도 많이 중요한데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시고 활성화해서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인지도 업그레이드 검색을 해주셔서 꼭 업데이트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연비는 킬로미터 퍼 리터로 보게 되고, 이동거리는 그대로 두시고 출력은 홀스파워 마력으로 많이 보시게 되죠. 회전력 같은 경우도 뉴턴미터로 많이 보시게 되고, 압력은 PSI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도 이렇게 한번 다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트 컴포트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편의 하차 기능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좌석 위치 조정은 프로필마다 세팅된 값으로 좌석이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조명을 들어가 주시면 이거는 이제 시동을 꺼 주시는 게 좋은데, 오토 하이빔하고 오토 라이트는 켜 주시는 게 좋고, 여기에 끝에 눌러 보시면 라이트의 패턴을 클래식, 페이버드, JCW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도 클래식, 페이버드, JCW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차가 왜 작동이 안 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라이브 레코더 기능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아마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녹화가 안 되게 돼 있을 건데, 설정을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수동을 켜주시고 녹화 허용 켜주시고 사고도 켜주시고, 트리거 전 30초, 트리거 후 30초도 세팅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녹화 시작 버튼 눌러서 이렇게 수동으로 녹화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전 30초, 사고 후 30초를 이렇게 녹화 탭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게 녹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까 연결한 미니 어플로 직접 휴대폰으로 영상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미니를 한번 하나부터 10까지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래도
고객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찍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미니쿠퍼 구매는 미니박사 오팀장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안내해드리지 못한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혹시 필요하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 편하게 어느 곳에서 출고하셨더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기능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에서는 ACC 영상, 시연 영상을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박사 오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ACC 활용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시계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헤드업에 혹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시스트 드라이빙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면서 헤드업 화면이 바뀌게 돼요. 지금 요 화면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뜨게 되는데, 키로수는 지금 현재 주행 중인 34km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쭉 올려보면 70km까지 올렸는데요. 쭉 주행을 해서 앞차랑 차간거리 유지가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버스가 보이죠? 증강현실 뷰에 버스가 보이는 것처럼 헤드업에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버스에 맞춰서 자동으로 70km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40km, 30km 정차까지 지금 중간 단계로 차간 거리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핸들도 살짝 조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가 사라지고 나서 앞차랑 다시 한번 차간 거리를 조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밀리는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꼭 전방 주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 기능은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나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고객님의 아마 과실로 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방 주시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파란불로 바뀌어서 출발할 때는 엑셀만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ACC 기능을 끄고 싶다,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고 다시 한번 시계 버튼을 눌러 주시면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꺼지게 됩니다. 끝!